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6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보통 주말이나 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줄면서 확진자 규모도 감소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현황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준 기자, 먼저 자세한 신규 확진 현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1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이 줄었고요. 사망자는 1명이 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닷새째 600명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강원과 충청 그리고 영남과 호남에서도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던 게 그동안 경향인데요.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 5주간 일요일에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대체로 400명대를 나타내면서 평일보다는 많이 감소한 양상이었는데 오늘은 614명으로 지난달 16일 일요일 이후 6주 만에 600명대였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되고 오늘 또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가 발표되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자칫 재확산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네, 백신 접종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대비 접종률은 어떤가요? 많이 올랐습니까? 네, 어제보다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상반기 1차 접종이 사실상 마무리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백신 1차 신규 접종을 한 사람은 약 11,000명, 지금까지 1차 접종을 맞은 사람들은 약 1,529만 명이고요. 인구 대비 접종률로 따지면 30%에 가깝습니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인구 대비 9%입니다. 백신별 접종 현황을 보면 접종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얀센이 97%에 가까운 접종률을 보였고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1차 접종률도 각각 이렇게 80%를 넘었습니다. 어제까지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의심돼서 새로 신고된 사례는 7,700건 정도입니다. 다만 접종 후에 흔하게 나타나는 근육통이나 두통 등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달 새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각 지역별로 적용될 세부 단계에 대한 내용이 오늘 오후 발표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들으신 것처럼 닷새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1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각 지역별 방역 단계를 오늘 오후 4시 40분에 발표합니다. 현행 5단계에서 4단계 체계로 전환되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대부분 1단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에선 식당, 카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현재의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연장됩니다. 집합 금지로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수도권 지역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다음 달 14일까지는 6명, 이후엔 8명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1단계를 적용받는 비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과 시설 영업 시간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기본 방역 수칙만 지키면 사실상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리두기 완화를 앞두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데다 국내 백신 접종이 공백기에 들어선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4명으로 닷새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242명, 경기 173명, 인천 25명 등으로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전체의 71%를 차지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44명 늘었는데 최근 1주간 꾸준히 30-40명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인도네시아 입국자에게서 하루 새 2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2,013명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147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오늘 0시 기준 1,529만여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29.8%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464만여 명으로 인구의 9%로 집계됐습니다. 상반기 접종 목표를 달성한 방역당국은 약 3주간 재정비와 교육 등 숨 고르기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다시 접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화이자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 가운데 이달까지 접종을 받지 못한 11만 명에 대한 사전 예약이 내일 0시부터 진행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델타 변이 영향으로 영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명 가까이 나오면서 2월 초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 등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영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200여 명이 나와 지난 2월 5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내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월 초 6만 8천여 명까지 늘었다가 지난달 초 1,000명대까지 꾸준히 감소해 코로나19가 통제되는 듯 했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심장질환 발병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CNN 등은 FDA가 메신저 리보핵산 기술로 개발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에 심근염과 심낭염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을 추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경고문에는 심근염과 심낭염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백신 2회차분을 맞은 뒤 며칠 안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심근염은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고 심낭염은 심장을 둘러싼 조직에 염증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충은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기자, 확진자 현황과 추이 먼저 살펴볼까요? 네, 국내 발생은 570명, 여전히 수도권이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주 평균 국내 발생이 중요한데 일주 평균이 519명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여전히 선별 검사 수에서 100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위중증은 크게 늘지 않아서 147명, 사망은 한 분이 늘어서 누적 2,013명, 1.3%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백신 접종 현황도 살펴봤는데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그다음에 얀센 여러 가지 접종 중에 지금 현황과 추이는 어떻습니까? 일단 6월 달까지 1차 접종은 거의 끝난 상태인데 네. 1,529만 명이 접종을 받아서 접종률은 30% 육박하고 있죠. 29.8%를 보이고 있고요.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464만 명에 이제 이르러서 9%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향후 백신 접종 일정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단 내일부터는 30일까지 화이자 백신 예약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30세 미만이 대상입니다. 사회 네네. 필수 인력, 전에 네네. 맞지 못했던. 원래는 네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려고 했는데 30세 이상만 맞게 돼 있어서 그때 못 맞았던 분들인데 이 사회 필수 인력 병의원에 또 근무하시는 분들, 약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한 11만 명 정도 되고요. 7월 5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6월에 그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열이 나거나 또 몸의 상태가 안 좋아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약을 했다가 맞지 못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60세 이상. 네. 그분들이 이제 재예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만 명 정도 되고요. 현재 예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분들도 7월 5일부터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네. 이 대규모 접종은 7월 19일부터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인데 화이자 백신이 될 것 같습니다. 고3 학생들하고 교직원들이 7월 19일부터 백신 접종을 하게 되고요. 7월 말부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50대가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고 네. 8월 중순부터는 18세 이상 49세까지 예약 순서대로 일반 인구가 접종을 받을 계획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올 말까지는 한 어느 정도가 백신 접종을 받게 될까요? 일단 9월 말까지는 1차 접종을 끝내고 3,600만 명인가요? 인구의 70% 접종이 끝날 예정이니까 네네. 거기까지는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 새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 게 지역별 단계를 오늘 오후 발표한다고 제가 보도를 봤는데 어떤 내용이 좀 포함이 될까요? 일단 거리두기 단계는 기존에 5단계, 1, 1.5, 2, 2.5 이렇게 5단계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1, 2, 3, 4단계로 4단계로 구분을 했고요. 네. 아마도 수도권은 2단계, 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은 대부분 1단계 또는 2단계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도권은 식당과 카페, 노래방이 12시까지 이제 영업이 가능하고 사적 모임도 7월 14일까지는 6명까지, 그 이후엔 8명까지 허용될 것 같습니다. 비수도권은 일단 이런 사적 모임이나 영업 시간 제한이 없어서 네.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네, 만약에 정말 그러면 안 되고 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확산이 또 짙어지거나 그러면은 8명 모임 이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심해야 단계가 되는 조정이 단계이긴 되겠죠. 하죠. 예. 네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이제 mRNA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심장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경고문을 추가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심장병이라기보다는 심장병 일종이긴 한데요. 네네. 심근염, 네. 심낭염입니다. 심근이라는 것은 심장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수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이 심장을 둘러싸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이게 심낭이라고 하는데 또 거기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게 심낭염입니다. 네네. 원래는 이제 매우 드문 질환이고 원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매우 드물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백신을 맞고 나서 면역 효과 때문에 이 뭐 항체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그 FDA가 이기 위험을 능가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 그러니까 메신저 RNA 방식에서 생기는 그런 어떤 부작용일 수 있는데 100만 회당 12.6건이기 때문에 매우 드문 부작용입니다. 주로 청소년을 포함한 20대가 많고요. 남성이 더 많았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게 화이자 백신이 그 고3 학생을 위주로 해서 곧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잘 들여다보고 있고 아마 이 경고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단 그런 심근염이 생기면 가슴 통증이나 숨이 가쁜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의해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조금 나오고 우리나라는 있네요. 아직 없습니다. 한 차례도 네네. 없고요. 알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좀 우려를 낳고 있는데 뭐 항공업계 또 지금 잡혔다고 보는 그런 국가들도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지금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올 가을, 특히 북반구는 올 가을에 우세종,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 특히 델타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될 것이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죠. 네. 이 바이러스도 유전자 돌연 변이가 생기면 특히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에 붙는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부착력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델타 바이러스 특히 전 세계 85개국에서 지금 이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발견되고 있고요. 네. 국내 델타 변이는 256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19일까지 기준이라서 지금은 많이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뭐 독일도 지금 신규 확진자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감염 비율이 15%까지 올라갔다고 하고요. 이스라엘도 지금 뭐 노 마스크 선언을 했다가 열흘 만에 다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이제 착용하라 이게 의무화가 됐거든요. 이 델타 바이러스가 정말 무서운데 지금 최소 이제 85개국에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안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급증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맞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일단 영국 사례를 보게 되면 영국은 1차 접종이 80%가 넘었습니다만 네네. 다시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에 뭐 2만 명, 3만 명 나왔다가 최근에 18,000명까지 일일 확진자입니다. 급증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1차 접종률은 84%, 2차 접종률은 그러니까 접종 완료가 62%나 되는데도 2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가 88%나 되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세종이 된 거죠. 그런데 이 확진자들을 보니까 75%, 14%가 백신을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젊은 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데 주로 백신을 맞지 않는 층에서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영국을 보면 하루 사망자가 20명대였는데 그 사망자가 2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도 중증 환자는 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백신의 효과는 확실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화이자 백신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번 정도 맞게 되면 화이자는 88%, 아스트라제네카는 60%의 델타 변이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많이 맞았거든요. 보통 8에서 12주 후에 2차 접종을 하게 되는데 이 접종을 조금 당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도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게 뭐 이렇게 노출이 조금 돼 있다면 거기에 대한 백신이 또 나와야 할까요? 어떤가요? 이게 이제 부스터 샷이라고 하는데 이게 추가 접종이라는 거죠. 네네. 지금 뭐 제약회사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바이러스, 그러니까 백신이 지금 나와 있는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추가 접종의 계획을 우리나라도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3분기에 8천만 회분, 4분기는 9천만 회분이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 접종 계획이 세워지면 그러면 3차 접종이 되겠죠. 충분히 분량은 가능해 보입니다. 네, 뭐 7월에는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대상자에게 이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도 된다, 교차 접종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데 시행이 됩니까? 이게 이제 왜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분들은 2차 접종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백스라고 해서 세계 국제 백신 연합에서 원래 우리나라에게 주기로 한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좀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 국가의 코로나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데 거기서
그 백신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제때 들어오지 못해서 그렇다면 교차 접종. 그런데 교차 접종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교차 접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영국이나 캐나다 등도 허용하고 있고 네. 또 해외에서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 연구를 해봤더니 특히 영국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하고 2차에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면역 형성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는 화이자 백신 교차 접종을 추진합니다. 의료인, 돌봄 인력 등 76만 명 정도가 7월에 이 교차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혹시 나는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는데 계속 아스트라제네카 맞겠다. 그러면 7월 말경에 2차 접종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네. 아까 잠깐 이 기자님께서 추가 접종 부스터샷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는 국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한 300명 아래로, 그러니까 256명이 지금 추정되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백신을 다 맞아도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뭐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이렇게 부스터샷 접종 계획을 또 완전히 구체적으로 짜야겠네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델타 변이는 2차 접종까지 하게 되면 확실히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네네. 앞으로 델타 변이뿐만 아니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다른 가능성에 변이 바이러스들 대비하는 말씀하시죠. 겁니다. 아, 그래서 추가 접종. 왜냐하면 변이가 변이를 거듭하게 되면 또 기존에 나와 있는 백신에 안 들을 수도 있고요. 또 네네.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야 될 가능성도 있고 또 해외에서도 어떤 분들한테 어떤 간격으로 어떤 백신을 놓느냐 부스터샷을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매년 다른 백신을 맞는 거거든요. 그 해에 유행할 변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백신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백신을 접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도 올해 또는 내년에 끝날 가능성보다는 독감처럼 네네. 토착화돼서 매년 그러니까 추가 접종, 그러니까 접종을 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주말 방역 잘 지키면서 지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하굣길에 연락이 두절돼서 엿새째 실종 상태인 분당 서현고 3학년생 김휘성 군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기동대를 추가 투입해서 인근 공원 등을 수색하는 한편 CCTV와 블랙박스를 통한 행적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야산 인근에서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수색에는 경찰 기동대 3개 중대 19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어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인원으로 소방견과 드론도 동원됩니다. 경찰은 분당 지역 공원과 야산 등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는 한편 CCTV 등을 이용해 김휘성 군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군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서현역 버스 정류장 인근 CCTV와 그 시간대에 근처를 지난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 군은 실종 전 교통카드를 충전한 기록이 확인됐지만 이후 교통카드는 물론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분당 서현고 3학년인 김 군은 지난 22일 오후 4시 40분 하교 후 오늘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 군은 실종 당일 하굣길에 서현역 서점에서 책을 사고 거리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한 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김 군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전날 아버지가 김 군을 나무라기는 했지만 가족 관계는 원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군이 실종 당일 학교 서랍에 두고 나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파악된 범죄 혐의점은 없지만 단순 가출 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초동 수사가 왜 부실했는지 그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군 본부에선 최근 강제추행 가운데 가장 세다며 구속영장을 검토하는지까지 물었는데 해당 부대 군사경찰 대대장이 불구속 처리와 압수수색 최소화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부실 수사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중사가 피해자 조사를 받은 3월 5일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은 가해자 장 중사가 변호인을 선임한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변호인과 일정 조율, 가해자 불구속 처리, 그리고 압수수색을 최소화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신 불구속과 강제 수사 지향 원칙을 강조했다는 거지만
가해자 진술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공군본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틀 뒤인 7일 공군본부 수사실무자는 20비행단 군사경찰대에 최근 강제추행 중에 가장 세다, 영장 검토하는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가해자 영장 신청도 가능한 수준이었단 건데, 하지만 다음 날 군사경찰대대장은 비행단장에게 불구속 처리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구속 송치 의견서엔 성추행 행위 중 강제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또 장중사가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불구속 이후로 변호사 선임 사실을 이례적으로 기재했습니다. 또 다른 부실 수사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사가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에 1년 전 성범죄 피해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진술조서에선 빠집니다. 우리 딸은 나중에 안 살지만 내가 매일 왜 이런 식으로 회식 때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남자친구한테도 그렇게 토로를 했어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이중사가 직접 찾아 수사관에게 가져왔는데도 당시 수사관은 갖고 있으라고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방부 검찰단은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을 징계하겠다고 했는데, 군검찰수사심의위는 경찰 대대장의 행위는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입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측근 채용을 반대했다며 인사 담당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이 해당 직원과 간부를 인사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마사회 노조는 김 회장이 인적 쇄신을 빌미로 사건의 피해자들을 부당 전보했다며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김 회장이 이 같은 인사 발령을 파악하고 경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담아 지난 24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 의사를 1심 판결이 끝난 뒤 밝혔다면 이는 효력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공소 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할 수 있고 그 후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서울 서초구의 길가에서 주차 문제로 손모 씨와 다투다 손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김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손 씨가 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2심은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사고 사망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레빈 카바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장은 건물 잔해 속에서 미국 현지 시간으로 26일 사망자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사망자는 모두 5명, 실종자는 1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레빈 카바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장은 또 생존자 추가 구조 소식은 아직 없는데 잔해 더미 속에서 화재가 계속되고 있어서 구조 작업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산 위기에 내몰렸던 이스타항공이 지난주 새 주인을 찾으면서 일단 한숨을 돌렸죠.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저비용 항공업계 위기는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으로 산하 저비용 항공사의 통폐합이 기정사실이 된 가운데 생존을 위한 업계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하늘을 날지 못한 지 1년 3개월째.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뒤 두 번째 시도 끝에 중견건설업체 성정을 새 주인으로 맞았습니다. 파산은 피했지만 2천여억 원 규모의 부채, 해고 노동자 복직, 초기 운영자금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AOC 신청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11월에는 운항을 목표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저가 항공사는 오히려 3곳이 늘어 모두 9곳이 됐습니다. 하지만 관광이 위축되며 모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입니다. 업계 1위 제주항공이 올해 1분기 870억 원대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진에어와 티웨이 항공도 각각 600억 원대, 400억 원대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이 부분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렀고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등은 이미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악화된 시장 상황에 과잉 공급 논란까지 겹치며 업계 재편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앞으로 이제 활발한 M&A가 예상이 되고요. 서비스를 차별화하든지 원가 절감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확보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겁니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합병으로 산하 저가항공사인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통합이 우선 추진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변진성입니다. 정부의 여행안전권역 체결 추진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이 추진 중인 국제선 운항 재개가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일본과 중국, 동남아 권역 노선 운항 재개 계획을 사실상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항공업계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덜한 괌과 사이판 노선의 경우 여름부터 운항을 재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6월의 마지막 휴일인 오늘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났는데요. 볕은 강해서 자외선도 강합니다.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9도, 대전, 광주가 30도, 대구가 28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반면에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면서 동해가 22도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에선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제주 산지는 오후 한때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는 동안 천둥 번개가 치겠고 일부 지역에선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는 전국 곳곳에서 구름만 간간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중서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존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올라가겠는데요.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 오후 3, 4시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주가 30도, 부산 2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고요.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